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스마트하게 집을 짓고 돈을 절약하고 실용적인 자재를 선택하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업그레이드에 더 이상 현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주택 소유자라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철물점에 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자재가 하나 있지만 여러분의 집, 지붕 및 다락방에서는 이 자재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매년 여름 여러분의 지붕을 오븐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양의 복사열을 반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점이 바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의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한 환경과 관련된 진지한 엔지니어링 작업에서 비롯된 것과 동일한 열 제어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다락방의 열기에 대해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고민하도록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오후가 되면 집안이 여전히 덥게 느껴지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큰 에어컨 시스템, 더 많은 단열재, 그리고 끝없는 수리에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층방이 항상 더 덥거나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 같거나 여름철 전기요금이 계속 치솟거나 혹은 영업사원의 상술보다는 진짜 건축 지식을 원하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는 다락방 열기에 대한 잊혀진 해결책과 그 작동 원리,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적합한 집에서는 가장 스마트한 저비용 업그레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독해 주시고 이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헤쳐 봅시다. 우주 경쟁의 딜레마 1959년. 왜 그렇게 많은 다락방이 여름마다 문제를 겪는지 이해하려면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나사는 지구상의 어떤 건축업자, 지붕 시공업자, 단열재 시공업자도 겪어보지 못한 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온도 변화 중 하나를 견뎌내야 하는 우주선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향한 쪽은 온도가 약 121도까지 치솟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우주선의 그늘진 쪽은 온도가 영하 156도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이는 얇은 금속 표면에서 무려 500도화씨 기준의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의 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배우는지 생각해 보세요. 표준적인 답변은 항상 더 많은 단열재, 더 많은 유리섬유, 더 두꺼운 두께, 그리고 구조물 안에 더 많은 자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이 접근 방식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부피형 단열재에만 의존했다면 필요한 두께는 완전히 비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열보호 장치가 너무 무겁고 부피가 커지며 제약이 많아져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교훈이 시작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위협은 두꺼운 물질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동하는 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사열, 즉 태양에서 텅 빈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우주선 표면에 직접 부딪히는 적외선 에너지였습니다. 공기도 물리적 접촉도 필요 없는 순수한 복사 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열에 대해 기존의 단열재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열을 흡수하고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열이 흡수되기 전에 상당 부분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해답은 반사표면, 즉 복사 에너지를 튕겨내도록 설계된 특수 금속화 필름이었습니다. 이 자재는 열이 구조물로 스며들게 하는 대신 대부분의 열을 다시 바깥으로 반사시켰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개념은 단순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얇고 반사율이 높은 장벽은 두꺼운 일반 단열재층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에게 엄청난 부피를 더하지 않고도 복사열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여러 임무를 거듭하며 열보호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은 우주 공간이 아니지만 천장 위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사의 그 도전 과제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의 태양이 지붕 위로 내리쬐기 시작하면 진짜 싸움은 단순히 자재를 통해 열의 이동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복사 에너지가 다락방을 용광로로 만들기 전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거의 명확하게 배우지 못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열의 물리학과 여러분의 집이 실패하는 이유, 더 나아가기 전에 간단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열은 전도, 대류, 복사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전도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동하는 열입니다. 뜨거운 프라이팬 손잡이를 만지면 즉시 전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류는 방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처럼 움직이는 공기나 유체에 의해 운반되는 열입니다. 복사는 다릅니다. 복사는 접촉이 전혀 필요 없으며 파동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주변 공기가 아직 서늘할 때도 모닥불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수많은 주택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리 섬유, 셀룰로스 또는 미네랄 올과 같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단열 제품은 주로 전도를 통한 열 흐름을 늦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업계에서 R, 값 열 저항값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R, 값은 자재를 통과하는 열 흐름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며 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강렬한 여름 태양 아래에서 달궈진 다락방에서는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종일 지붕에 햇빛이 내리쬐 때 그 열의 엄청난 부분이 복사 에너지 형태로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붕 널이 뜨거워지고 지붕 덮개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 지붕의 아래쪽 전체가 다락방 아래로 열을 방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지붕은 천장 위에 매달린 거대한 라디에이터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열이 다락방 바닥의 유리 섬유에 닿을 때쯤이면 다락방 자체는 이미 위험할 정도로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마치 오븐 속 같을 수 있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뜨겁고 지붕 덮개가 뜨거우며 다락방에 덕트가 있다면 그 덕트는 오븐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단열재는 더 이상 근원적인 열 문제를 예방하지 못합니다. 다락방이 이미 과부하에 걸린 후에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른 단열재를 더 추가하지만 위층은 여전히 덥습니다. 에어컨을 점검받아도 늦은 오후면 에어컨은 여전히 힘겹게 작동합니다. 복사 문제를 마치 단순한 전도 문제인 것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돈을 써도 편안함은 거의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다음 단계가 훨씬 더 납득이 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붕이 하루 종일 아래로 열을 뿜어낸다면 더 똑똑한 조치는 그 열을 단순히 더 많이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똑똑한 조치는 열이 다락방 내부에 쌓이기 전에 그중 상당 부분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사열 차단 레디언트 배리어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건축업자와 연구자들이 실제 주택에서 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구에서의 발견, 1970년대, 1980년대.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자 다음의 논리적인 질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반사 장벽이 강렬한 태양 복사열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한다면 매일 태양이 더 작은 규모로 동일한 종류의 복사열 문제를 일으키는 주택의 다락방 내부에서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197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와 관련된 더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민간 부문으로 이전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복사열 차단제가 일반 주택 소유자들, 특히 매년 여름 다락방이 잔혹한 열기의 함정으로 변하는 더운 기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부, 태양에너지센터, 국립연구소와 같은 진지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이러한 반사 시스템이 실제 주거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탁 트인 다락방 공간을 향하도록 다락방 석갈의 밑면에 복사열 차단제를 설치했을 때 에너지가 내부에 축적되기 전에 상당량의 복사열을 차단했습니다. 지붕 구조가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열을 아래로 방출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장벽은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시 위로 반사했습니다. 이는 다락방 전체의 열적 특성을 변화시켰고 수치 결과는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테스트 주택들은 다락방 온도가 크게 떨어졌고 천장 표면이 더 시원하게 유지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동일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예전만큼 가동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항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가동 시간이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에너지 비용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다락방을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시키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주류 과학도 아니었고 소수의 애호가들만 아는 틈새 속임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된 진지한 테스트였으며 적절한 기후와 적절한 지붕 구조에서 복사열 차단제가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더운 지역의 건축업자들이 이미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결과가 이론과 일치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사열 차단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산업의 전환과 사라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탄탄한 테스트 결과와 실용성, 그리고 더운 기후의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지닌 기술이 일반 주택 소유자들에게 표준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유리섬유의 알값은 알면서도 시공업자로부터 복사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영화 속 음모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건축업계의 상당 부분은 부피형 단열재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유리섬유, 셀룰로스 및 유사 제품들은 제조하기 쉽고 판매하기 쉬우며 측정하기 쉽고 교육하기 쉬운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시장은 두께를 이해했고 평방 피트 면적을 이해했으며 R값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대규모로 표준화되고 포장되며 가격이 책정되고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복사열 차단제는 그 시스템에 그렇게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주된 역할이 물질량을 매개로 한 전도를 통한 열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기층을 통해 방사율을 낮추고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단순화된 교육용 언어로 모델링하기도 힘들었으며 가리킬 수 있는 단일한 보편적 측정 지표를 원했던 건축 문화에는 덜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무렵 이러한 차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의 자료, 에너지 가이드라인, 주류 주택 교육은 표준화된 단열값을 중심으로 구축된 건물 외피 전략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R값 관련 제품들이 대부분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복사열 차단제는 각주 수준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거나 물리학의 법칙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업계가 열 제어를 가르치기로 선택한 방식의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공업자들은 교과서가 강조하는 내용만 배웠습니다. 영업사원들은 시장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제품만을 홍보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집이 더우면 단열재를 더 추가하세요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사열 차단제는 서서히 주류 대화에서 밀려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변두리로 밀려났고 오직 전문가, 연구자, 그리고 소수의 정보에 밝은 건축업자들만이 계속해서 논의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다락방이 불완전한 전략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지식은 실패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업계가 더 표준화하기 쉽고 판매하기 쉬우며 대규모로 교육하기 쉬운 해결책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더운 기후에서 다락방의 복사열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도구 중 하나는 선반 위에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했는데 이는 다음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복사열 차단제가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막대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주장 중 과연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 물론 댓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